손흥민 중국 안 가고 바로 토트넘으로 복귀합니다. 한국 경기 지켜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긴급 발표. 손흥민의 골 결정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축구 소식을 전달하는 매체 풋볼 컨피덴셜은 18일 한국 시간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현재 세계 축구 최고의 피니셔일 뿐만 아니라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피니셔일 수도 있다는 추가 증거다 라면서 2023에서 24시즌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의 득점과 빅찬스 미스 기록을 정리했다. 가장 많은 득점 기회를 잡은 선수 순서대로 차트가 나열됐다. 이번 시즌 벌써 13골을 넣고 있는 엘링 홀란은 넣은 골만큼 득점 기회를 날렸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기회의 절반 정도만 살린 셈이다. 홀란 다음으로 나온 올리 와킨스는 살린 기회보다 날린 찬스가 더 많았다.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니콜라 잭슨, 다윈 누니에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최상위권에서 득점보다 빅찬스 미스가 적은 선수는 모하메드 살라가 유일했다. 살라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기회 중 약 70% 정도를 득점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시즌 맹활약 중인 황희찬의 기록도 뛰어났다. 10번이 기회 중 6번을 골로 연결했다. 하지만 모든 선수들의 기록을 압도한 선수는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은 자신에게 찾아온 8번이 득점 기회를 단 1번도 놓치지 않았다. 손흥민처럼 모든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한 선수는 더글라스 루이즈뿐이었다. 다만 루이즈는 득점 기회가 단 5차례에 불과했고 5골 중 3골이 페널티킥 득점이다. 손흥민과 같은 선상에 놓기엔 무리가 있다.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기회를 득점으로 만들어버리는 손흥민의 맹활약 덕에 토트넘도 시즌 초반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루이즈를 제외하면 손흥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선수조차 없었다. 손흥민과 완벽하게 딴판인 선수도 있었다. 이번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야심차게 영입한 라스무스 회이룬이다. 7,500만 파운드, 약 1,067억 원에 이적한 회이룬은 8번이 득점 기회를 모두 허비했다. 이적료 값을 전혀 못해줬다는 이야기다. 회이룬의 동료인 마커르 레쉬포드 역시 심각했다. 7번이 찬스 중에서 1번밖에 살리지 못했다. 이번 시즌 메뉴가 시즌 초반 극도로 부진했던 이유이다. 2. 손흥민 있는데 굳이? 토트넘 스트라이커 영입 계획. 토트넘은 내년 여름에 스트라이커를 추가적으로 영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영국 데일리 메일에서 활동하면서 북런던 구단을 전담하는 사미 목벨 기자는 16일 한국 시간 팬들과 Q&A 시간을 가졌다. 토트넘 팬들이 관심을 가진 내용은 역시 1월 이적 시장과 관련이 있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아주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지만 극심한 주전 의존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제임스 매디슨과 미키 판더 펜이 부상을 당하고 데스티니 우도지와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징계로 빠지자 경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 초반 흐름을 후반기까지 이어가기 위해선 1월에 보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오는 1월에는 손흥민이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에 참가하고 파페 마타사르와 이브 비수마도 2024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참가해야 한다. 주전 3명이 빠진다면 매우 치명적이다. 팬들은 영입을 고대하고 있지만 목벨 기자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1월에는 쓸 돈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사람들은 케인의 이적료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말하겠지만 토트넘은 케인이 미넨으로 합류하기 전에 그 돈을 사용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목벨 기자는 토트넘이 스트라이커 영입을 노린다고 주장했다. 토트넘은 케인을 대체할 센터 포워드를 찾고 있지만 그 움직임은 여름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산티아고 히메네즈, 페이노르트는 토트넘의 관심을 끄는 선수다. 고 덧붙였다. 주전급 스트라이커는 당장 토트넘이 필요한 포지션이 아니다. 손흥민이 스트라이커 자리로 이동하면서 엄청난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포지션을 먼저 보강하는 것이 급선무다. 판더펜과 로메로가 빠지면 대체 자원이 없는 센터백이 제일 급하다. 혹은 제임스 매디슨처럼 경기를 풀어가줄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도 한 명 더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겨울에는 센터백과 플레이메이커 영입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목벨 기자의 정보였다. 그는 메디슨과 판더 펜의 부상은 큰 타격이지만 이적 시장이 열릴 때쯤에는 두 선수 모두 경기력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3. 한국 U17 월드컵 3전 전패, 부르키나 파소와 최종전도 1에서 2패배. 오른쪽 화살표 2조 최하위 플러스 아시아 꼴찌. 사상 첫 17세 이하 U17 월드컵 4강을 노크했던 한국 축구의 꿈이 조별리그에서 허망하게 끝났다. 변성환호가 조별리그 3전 전패로 2023 국제축구연맹 U17, 17세 이하 월드컵을 마감했다. 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U17 대표팀은 18일 인도네시아 반둥의 잘락 하루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2조 마지막 3차전에서 부르키나파소에 1에서 2로 졌다. 앞선 두 경기에서 진 한국은 이로써 3전 전패로 조 최하위에 그치며 대회를 마쳤다. 한국이 이 대회에서 조별리그 탈락한 것은 2007년 대회 이후 16년 만이다. 조별리그에서 전패를 당해 승점 1도 따내지 못하고 대회를 마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007년 당시 대회를 개최했던 한국은 페루와 코스타리카에 패한 뒤 마지막 경기에서 토고를 이겼으나 각 조 3위 중 가장 성적이 나빠 탈락했다. 이후 한국은 손흥민이 맹활약한 2009년 나이지리아 대회에선 8강, 이승우, 김진야, 윤종규 등이 손발을 맞춘 2015년 칠레 대회에선 16강에 오른 뒤 정상빈, 엄지성, 이태석 등이 활약한 2019년 브라질 대회에선 아이티, 칠레, 앙골라 등을 누르며 8강까지 내달렸다. 그러나 코로나19로 2021년 대회가 취소된 상태에서 4년 만에 출전했던 U17 월드컵에서 16년 만에 조별리그 탈락 쓴맛을 봤다. 변성환호는 세계 강호들을 상대로 당당하게 공격 축구를 펼쳐 역대 최고인 8강 너머의 성적을 내려고 했다. 하지만 수비 불안과 골대 불운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은 미국과 1차전에서는 두 차례 골대를 맞춘 끝에 1에서 3으로 졌고, 프랑스와의 2차전에서는 후반전 상대를 압도했으나 한 차례 골대를 강타하고서 0에서 1로 패했다. 미국전에선 전반 7분 만에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전반 35분 김명준의 득점으로 다시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후반전에 미국에게 주도권을 내줬고 후반 4분 크루스 메디나와 후반 28분 베르키마스에게 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무너졌다. 두 차례 골대 불운과 후반전 크게 떨어진 경기력에 발목을 잡혔다. 프랑스와 2차전에 서도 승점을 챙기지 못했다. 전반 2분 만에 마티스 아무구가 중거리 슛으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한국은 선제 실점 이후 만회를 위해 계속해서 프랑스를 몰아붙였다. 후반 13분에는 진테오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며 더욱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후반 막판까지 경기를 뒤집지 못한 한국은 결국 조별리그 첫 두 경기를 패배로 마무리했다. 다만 한국과 함께 부르키나 파소도 이전 전패를 기록 중이었고 골득실에선 한국이 앞서 조별리그 최종전 앞두고 2조 3위를 유지한 상태였다. 그러나 부르키나 파소전 패배로 2조 3위도 유지하지 못했다. 2조 1위에는 이날 미국의 3에서 0 완승을 거둬 3전 전승, 승점 9을 기록한 프랑스가 올랐다. 미국이 2승 1패, 승점 6로 2위에 자리했다. 한국은 부르키나 파소전에서 1에서 2차전과 마찬가지로 김명준, 포항, 이최전방에 섰고 양민혁, 강원, 곽윤도영, 대전, 이좌우 공격을 맡았다. 진태호, 전북과 백인우, 용인시 축구센터, 차재훈, 중경고, 이중원을 책임졌고 왼쪽부터 이수로, 전북, 김유건, 서울, 강민우, 울산, 이창우, 보잉고, 가포백 수비라인을 구성했다. 수비진의 경우 변화가 없었던 일. 2차전과 비교해 강민우를 제외한 3명의 선수가 바뀌었다. 골키퍼 장갑은 그대로 홍성민, 포항, 이겼다. 사실 한국은 부르키나파소와 경기 전에 이미 16강 진출이 불발됐다. 이날 앞서 열린 F조 경기 결과 승점 4, 1승 1무 1패, 위 베네수엘라가 3위 팀 간 순위에서 4위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F조 최종전 앞두고 1무 1패를 기록하던 멕시코와 이전 전패에 그친 뉴질랜드가 서로 비기고 이어지는 부르키나 파소와의 경기를 이기면 16강에 막차로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멕시코는 뉴질랜드를 4에서 0으로 대파하며 F조 3위를 넘어 2위로 올라섰다. 멕시코는 초반 뉴질랜드의 체격을 앞세운 플레이에 고전하는 듯했다. 뉴질랜드는 전반 초반 스트라이커 루크 수픽이 상대 골키퍼까지 제치며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대각선 슛을 날렸으나 멕시코 수비수가 이를 골라인 앞에서 걷어내 땅을 쳤다. 이후 전열을 정비한 멕시코는 전반 42분 피델 바라하스가 아크 왼쪽에서 기습적인 오른발 중거리 슛을 꽂아 넣어 전반전을 1에서 0으로 앞선 채 마쳤다. 후반엔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 후반 2분 만에 아드리안 페르난데스 데 라라가 상대 역습을 빼앗아 만든 찬스에서 골을 넣어 2에서 0으로 달아난 멕시코는 후반 7분과 후반 22분 스테파노 카리오가 연속골을 터뜨리며 4에서 0을 만들고 16강행의 쐐기를 박았다. 뉴질랜드가 멕시코를 이기거나 비기기만을 기다렸던 변성환 후 바람이 무참히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탈락이 확정된 탓인지 발이 다소 무거워 보인 한국 선수들은 공을 소유하고도 위협적인 장면을 거의 만들어내지 못했다. 한국은 전반전 공 점유율에서는 64% 대 20%, 경합 16%로 앞섰으나 슈팅 수에서 1에서 7, 유효 슈팅 수에서 0에서 3으로 밀렸다. 공을 잡으면 빠르고 매섭게 한국 진영을 몰아치던 부르키나파소가 전반 24분 잭 디아라의 골로 먼저 앞서 나갔다. 디아라는 역습 상황에서 발데바의 전진 패스를 골 지역 왼쪽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한국 골대를 갈랐다. 변성환 감독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이창호와 차재훈을 불러들이고 배성호, 대전, 황은총, 심평고를 투입하며 공격적인 변화를 줬는데 이게 통했다. 후반 4분 배성호의 패스를 받은 김명준이 수비수를 등지고 왼쪽으로 돌면서 오른발 터닝슛을 날린 것이 골키퍼 손을 맞고 골대로 향했다.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변성환호는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섰으나 역전골은 좀처럼 터지지 않았다. 결국 결승골은 부르키나파소의 차지였다. 후반 41분 아부다카르 카마라가 술레이마니 알리오의 전진 패스를 골 지역 정면에서 오른발로 마무리해 결승골을 뽑았다. 한국은 후반 추가 시간 대각선 크로스를 김명준이 다이빙 헤더로 마무리한 것이 골대 왼쪽으로 살짝 빗나간 것이 아쉬웠다. 한국은 이번 대회 3전 전패를 기록하면서 본선에 참가한 아시아 5개국 중에서도 가장 나쁜 성적을 기록했다. 일본과 우즈베스키스탄, 이란이 나란히 각 조 3위를 기록한 뒤 16강 토너먼트 티켓을 거머쥐었고 개최국 인도네시아도 비록 탈락했으나 2무 1패 성적을 올렸다.